이번 시간에는 통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계는 일상생활에서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일정한 방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엑셀과 같은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여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원천 데이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기 전에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재작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나무의 줄기와 잎처럼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별량이라는 용어는 원천 데이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단위를 제거한 순수한 숫자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는 도서관을 이용한 20명이 나이를 조사하여 별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표를 만들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일까요?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의 목적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대를 알고 싶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줄기는 10대, 20대, 30대 등으로 10살을 10단위로 하고 잎은 각 1단위의 나이를 구분하여 줄기와 잎 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줄기와 잎 그림을 통해 완성된 자료를 보고 목적에 맞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보이는군요. 또한 최저 또는 최고 연령대도 보입니다. 자료를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계에서 주의할 용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경계를 구분해야 하는데 용어를 통해 구분됩니다. 이상과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 것이며 초과와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5인 초과 집합 금지라고 하면 5인까지 모일 수 있겠죠. 만약 자료의 개수와 범위가 매우 클 때는 줄기와 잎 그림으로 분포 상태를 잘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 도수분포표를 사용합니다. 도수분포표는 별량의 구간을 일정하게 나누고 그 별량의 개수를 적어 넣은 표입니다. 도수분포표를 구성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구간의 너비를 계급의 크기라고 합니다. 계급에 따른 별량의 개수를 도수라 합니다. 계급 간의 경계는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이것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도수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히스토그램이라 합니다. 가로에는 계급의 크기를, 세로에는 도수의 크기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 위변의 중심에 점을 찍고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중앙에 점을 찍고 각 점을 선분으로 연결한 그래프를 도수분포다각형이라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에 비하여 도수분포다각형은 자료를 해석하기가 좀 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과 2반에서 80점대를 맞은 학생 수가 같다고 해서 그 자료가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일반 학생 수가 50명이고 2반의 학생 수가 100명이었다면 자료가 같은 의미일까요? 서로 다른 모집단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상대도수입니다. 상대도수는 각 집단의 도수의 총합에서 차지하는 계급의 도수이며 비중을 나타냅니다. 도수분포표에 상대도수를 표시한 표를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상대도수 그래프라고 합니다. 보기와 같이 상대도수를 표기해 보았습니다. 또한 히스토그램과 분포다각형도 표시해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료의 정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기의 문제는 전체 도수가 35이며 보이지 않는 도수를 추론하여 상대 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의 도수는 전체 도수에서 보이는 계급의 도수를 전부 빼주면 14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35 대비 14의 상대 도수는 0.4이고 퍼센트로 표기하면 40%입니다. 이번 시간에 자료를 목적에 맞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줄기와 잎그림, 그리고 도수분포표, 이를 통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의 그래프를 알아보았고, 두 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하기 위한 상대도수 구하기와 그를 이용한 상대도수표와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인 학습만이 기억을 오래 유지하고 연계 학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